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유열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그 투자를 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될 그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시장이 중요한 것을 아마 이번 주 또 통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최근 보면 시장이 또 급락을 또 조정을 급하게 보였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또 시장이 막 좋아지니까 대부분 종목이 올라간 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팁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일단 이번 주 시장이 반등을 해서 고점이었던 2770선 넘어가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을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그 기업이 수익성이 현재 좋든지 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셔야지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뭘 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 기업이 좋아서 매수를 하는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장이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면은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 기업을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나 내가 선택한 기업의 종목의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필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처음 보시는 게 아마 수익성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고 또 이 기업이 한 자본금이나 이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PR이라는 지표하고 PBR이라는 지표를 주로 많이 보세요. 뭐 아시겠지만 PR은 수익에 관계된 지표고요. PBR은 자산에 관계된 지표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내가 선택한 회사가 1년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요. 근데 시장에서 1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이. 그러면 PR이 10배입니다. 보통 많이 그렇게 평균치를 좀 따지는데요. 그걸 PER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지금 우리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라고 하죠. 두 번째로 PBR인데요. PBR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매수한 기업이 총 자산이 1억이에요.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기업이 얼마의 거래가 되는가? 만약에 1억에 거래된다라고 하면 PBR이 1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시장에서 2억 원의 거래가 되면 PBR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BR도 이제 낮을수록 이제 우리가 보통 저평가됐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그 선택을 하실 때 뭐 차트를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회사를 선택하실 때 이제 PR이라든가 PBR 같은 지표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중요한 지표고요. 역시 이제 매수 후보로 부각될 수 있는 지표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시장을 되게 중요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성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좋아하죠. 물론 당연히 수익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움직여 있는 게 맞는데, 당장의 시장을 보면은 성장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굉장히 선호로 합니다. 더 쳐준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평가만으로는 돈이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산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시장이 성장성에 오히려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금융주입니다. KB금융, 은행주죠. KB금융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현재 한 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 화면의 지표상으로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순이익이 보면은 보통 3조에서 한 4조 원 정도가 나눠서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보면은 한 5배 수준 정도가 돼요. 10배도 아니고 5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보면은 4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전체 48조 원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24조 원의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BR이 0.5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0.5밖에 안 됩니까? 워낙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익 안정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경기의 그 흐름을 많이 안 타요. 예, 꾸준하게 수익이 좋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최근 3년간에 계속 3조 원 이상 꾸준히 났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회사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KB금융의 이제 월봉 흐름이 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생각보다는 좀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흐름들을 잘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이게 이제 10년치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KB금융을 10년 전에 샀다라고 보시면 좀 옮겨볼게요. 보시면 이때 금액이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에 만약에 10년 전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가 한 6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났죠. 네, 수익은 났습니다. 났는데 10년 동안에 50%면 조금 아쉽죠. 아쉬운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실적도 워낙에 좋고 안정적이고 예, PBR도 낮고 너무 좋은데 주가는 생각보다 올라는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다음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자,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KB금융하고 똑같아요. 24조 원입니다. 똑같이 24조 원인데 포스코홀딩스는 더 좋아요. 보면은 순이익이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조 원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PER 지표로 보면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싼 거죠. 이 3.7이라는 얘기는 원금까지 가는 그 연수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돈을 벌면 3.7년, 한 4년 정도 벌면은 시가총액 24조 원을 다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죠. 그리고 PBR 지표로 보면 0.47, 아까 KB금융하고 비슷하죠. 더 낮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3년치를 보면요.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는 꾸준히 한 1조 한 8천억 가까이는 항상 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중요한 거는 주가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건 주가입니다.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좋은데 포스코를 투자를 10년 전에 또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년 전에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10년 전에 주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은 3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28만 3천 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만약에 포스코 우량주 옛날에 국민주였기도 했으니까 투자하겠다고 만약에 묻어놓으셨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계좌를 펼쳐보시면 사실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배당은 물론 꾸준히 받으셨겠죠. 근데 사실 주가는 별 이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까?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의 특성이에요. 물론 다른 주식시장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가장 핫했기도 하고요. 예, 많이 큰 성장한 기업이죠.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4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KB금융이나 포스코 같은 오래된 굴뚝산업 기업들보다도 지금 시총이 더 커요. 43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보면은 PER이 31배, 그 다음에 PBR이 4.38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시면 순이익 같은 경우를 만약 예를 든다 그러면 2019년에는 적자였어요. 3,400억 적자. 그리고 2020년에는 1,700억 흑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좀 순이익은 많이 났습니다. 1조 6천억이 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퍼 10배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한 4조 이상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조 6천억 그것도 많이 난 건데 지금 시총 43조나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좀 표현이 좀 제가 써놓은 게 이걸 잘못 써놨는데 이익 안정성이 아니라 이익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익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익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보시면 2천억에서 4천억, 그다음에 작년에 거의 6천억 가까이 냈어요. 그다음 순이익 면에서 보면 2019년에는 적자, 그다음에 2020년에는 1,700억, 그다음에 무려 작년에 1조 6천억. 굉장히 가파르게 이익이 성장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의 월봉이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걸 10년 차트거든요. 자, 10년 전에 주가가 저 끝에 가 있는데 제가 안 그리겠습니다. 보면 얼마였냐면 그때가 한 2만 원 정도 됐거든요. 2만 원? 2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은 작년에 17만 원까지 갔고요. 지금 주가가 9만 8천,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따져도 500%가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가 거의 제자리였고 주가가, 그다음에 KB금융이 한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러스 500%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표상으로만 보면은 KB금융하고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좋거든요. 이익 규모도 워낙 크고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떤 기업을 좋아하고 어떤 흐름으로 생태가 조정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역시 시가총액은 41조 원이고요. PER은 36배, 그 다음에 PBR은 2.8배입니다. 보면은 역시 이익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멘트를 이익 안정성이라고 써놨는데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순이익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을 보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작년에 2019년에 영업이익이 4,600억, 그 다음에 2020년에 6,700억, 그 다음에 작년엔 1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통점이 좀 체크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과거 구 기업들하고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 SDI 기업들이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를 보시면 이런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구나라는 거를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삼성 SDI 10년치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10년 전에 주가를 보면은 10년 전에 10만 원 선이었습니다. 10만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가 6배가 올랐죠. 플러스 600%입니다. 플러스 600%. 그죠?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종목을 내가 10년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담았어야 수익이 많이 날지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10년에서 이미 결과치가 나온 거예요. 10년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그 무슨 얘기냐? 단순히 지표만 갖고 시장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시장이 성장성을 주고 성장하는 기업에 그만큼의 높은 밸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업을 체크하실 때 이런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하시죠.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좋은 기업을 하셨는데 10년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요. 그런 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냥 묻어만 났는데 장기 투자는 이렇게 했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셀리버리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건 제가 쭉 그러니까 실전에 예를 들어드리면서 어떤 기업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기업은 셀리버리라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신약 기업인데, 셀리버리가 현재 보면은 지금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고요. PER은 이제 체크가 안 돼요. 왜냐면 적자거든요. 이 회사는 적자입니다. 보시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3년 내내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의 기대감을 보거든요. 신약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적자인데 시총이 5천억이고 PBR은 7배가 넘습니다. 근데 신약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좀 재밌는 모습입니다. 앞서
카카오하고 삼성 SDI는 지금도 사실은 계속 상승 추세인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좀 달랐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2019년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게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19년 초에 2018년이네요. 2018년 말에 보면은 주가가 얼마였냐면 10,000원이 좀 안 됐어요. 10,000원. 근데 고점이 얼마냐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주가가 20배가 오른 거죠. 네, 20배가 플러스 20배입니다. 20배가 오른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20배가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얼마냐면은 지금 3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3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3만 원이면 거의 10분의 1이 된 거예요. 그죠? 손실로 따지면 90% 손실인 거 대부분 뭐 전액 손실이 난 거죠. 만약에 셀리버리를 고점 20만 원에 사셨다가 1년 좀 넘은 기간이 됐으면 회원 여러분의 투자금은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 제가 이 셀리버리를 제가 뭐 안 좋게 얘기하려고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얼마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지를 이 사례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약이 핵심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신약 기대감이 사실은 사그러들었어요. 많이 업종도 약세를 보였지만 추진하고 있던 신약 부분이 승인을 빨리 못 받았습니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가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핵심 포인트 있죠.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꾸준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카카오나 삼성 SDI처럼 굉장히 우상향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도 있지만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기업을 체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에 있어서는요, 아까 그 기억을 하시면 포스코하고 KB금융의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변동성 면에서는 가치주가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예, 꾸준히 어떤 실적이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밴드 안에서 움직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동성 면에서는 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 상승 가능성이라든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면에서는 성장주가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요.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시는 요즘은 이제 굉장히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안정성도 고려하면서 가실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굉장히 성장주만 쫓아가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투자하시기 전에 체크를 분명히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기업이기도 하고요. 대표 종목이죠. 주식 투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떠올릴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현재 한 400조 정도가 되고요. 뭐 순이익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실적이 좋고 작년에 한 40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면 한 10배 정도 되죠. 11.74배가 현재 나오고 있고 그다음 PBR도 보면은 자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00조인데 자산도 한 300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좋고 밸류가 다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 면에서 보면은 2019년에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2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2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성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나 삼성에서처럼 그보다 더 좋은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아주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3개년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과거 20년 동안 계속 좋았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의 이제 월봉, 이게 이제 10년치는 조금 안 되고요. 2014년 정도의 차트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4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액분을 했으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 최저가가 한 2만 원 정도 됐거든요. 2만 원 정도가 됐고 현재 주가가 7만 전자가 좀 깨졌죠. 예, 7만 원 언저리지만 좀 깨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주가는 3배가 넘게 올랐죠. 삼성전자. 이건 10년이 아니고 2014년 정도 되니까 한 7, 8년 정도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중간에 물론 눌리는 부분 구간대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해마다. 또 최근에도 그렇죠. 작년 상반기부터 보면 최근에도 사실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우상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좋은 거죠. 밸류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에요. 대표 기업, 더군다나 시총도 크고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의 흐름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감히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생각이 나실 거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삼성전자의 투자자가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전 국민을 따져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만 이제 시간 투자는 필요로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주가가 막 오르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최근에 작년에 만약에 삼성전자 사셨다면 지금 사실 손실이시기 때문에 근데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10년 전을 제가 가정을 해보니까 5배가 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 1억 원을 투자하셨다면 지금 5억 정도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들으신 투자자분들 계좌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1억을 투자하셨는데 5억이 안 넘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계속 트레이딩을 할 건지 걱정 없이 바이오홀딩을 할 것인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 10년이었으면 수익률이 한 500%는 났어야 됩니다. 예. 기업을 보는 흐름들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음미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인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셀리버리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핵심 기대 가치가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투자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매수하실 때 나는 이 포인트를 보고 했는데 그 포인트가 틀렸어요. 생각이 보니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었어요. 예상대로 안 갔어요. 예를 들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신 포인트가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보시면 차트를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기술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그것도 물론 봐야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지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선 보셔야 될 거는 핵심 기대 가치입니다. 핵심 기대 가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핵심 가치, 핵심 기대 가치가 훼손이 됐냐 안 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훼손이 안 되면 주가는 시간 투자한다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 가치가 훼손이 되면 주가는 빠집니다.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죠. 네, 그래서 가치를 꼭 보셔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뉴스나 실적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뉴스, 실적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업이 변화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위에 제목에 써놨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입니다만 이제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카카오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데 이런 흐름으로 계속 내년에도 올해에도 매출 이익 성장률이 좋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까 셀리버리 사례에서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설명하면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좀 죄송하게도 주로 이제 좀 빠진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 좀 죄송한데 메지온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폰탄 치료제, 유데나필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FDA 허가가 불발이 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의 성장이 우려가 발생한 거죠. 핵심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한 포인트의 가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2,150억 원인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저 메지온을 투자하신 투자분들은 좀 속이 좀 쓰리실 텐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뭘 안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지온도 보면은 이것도 10배가 이상 났어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2012년, 10년 전의 차트인데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이었는데 2019년 주가의 고점이 8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대충 따지면 주가가 20배 오른 거죠. 이것도 주가는 20배가 오른 겁니다. 네, 20배가 올랐어요. 10배가도 아니고 이건 뭐 무슨 배가입니까? 어쨌든 20배가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지연이 됐어요. 이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는 24,000원대 나오는데 한 8만 원에서 24,000원까지 뭐 거의 한 70% 이상 빠지는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허가가 됐다면 뭐 점상한가를 갔겠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투자한 기업에 내가 보는 포인트, 핵심 가치가 유지되느냐 이걸 꼭 보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투자하신 분들도 속이 쓰리실 텐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 지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유지가 돼요. 2조 원대까지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이익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빠진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대였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3,7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넘게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부러진 이유는 핵심 게임인 리니지가 약세를, 뭐 신작 출시도 좀 지연이 됐지만은 핵심 게임인 리니지가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면 막 1위자를 내주고 막 이런 경우도 좀 발생하는 리니지가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런 차트죠. NC소프트도 10년 전에 보면 12만 원, 10만 원이었거든요. 주가가 적어도 이것도 10배가예요. 10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작년에 100만 원을 넘었거든요. 100만 원 넘었습니까? 10배 났죠. 10배를 보여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성장주 투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50만 원이 깨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죠? 이게 단기간입니다. 오른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크게 올랐는데 빠질 때는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가는 급격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식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예를 좀 오늘 많이 갖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계속 설명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많은 기업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볼 게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13조 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LG 생활건강은 뭐 우리가 이제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생활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넘어갔죠. 화장품 대표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못지않은 건 성장주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핵심 가치는 화장품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중국 쪽에 또 봉쇄라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이 수익 지표는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치입니다. 3년치가 계속 1조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사실 괜찮습니다. 7조 원 이상, 작년에 8조 원 정도 났고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1조 1000억, 1조 2천억, 작년에도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꾸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안정성이죠. 안정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LG생활건강의 주가를 보시면요. 이것도 10년치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LG생활건강이 이전에도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치를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기업이에요. 보면은 2014년도가 저점이었는데 그때가 42만 원이었거든요. 42만 원. 42만 원이었는데 고점이 작년에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얼마죠? 4, 4, 16, 4, 5, 20 한 4배 정도? 예. 주가가 올랐어요. 그 전에도 엄청 올랐는데
2014년부터만 따져도 벌써 4배가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죠. 주가가. 그래서 180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현재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지고 굉장히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가 꾸준히 이어지면 좋은데, 아까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리니지로 꾸준히 좋으면 좋은데 분명히 한번 또 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뉴스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핵심으로 지금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NC생활건강도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는 수모를 좀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시장이 어떤 포인트에 반응을 하고 어떤 포인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좋은 재밌는 주제를 좀 갖고 나왔는데 잠깐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포인트에서 제가 시장이 인정을 해주면이라는 좀 재밌는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주는 핵심 가치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좀 내 생각하고 시장 생각하고 맞춰야 돼요. 그죠? 내 생각하고 시장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이 움직이는 게 있고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미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부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생각이나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꼭 그냥 무조건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시장이 IQ가 뭐 2000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장에 속해 있고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뭔지를 여러분이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를 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지, 또 시장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가치가 뭔가 이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생각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장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를 좋아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뭐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수익이 낮거나 또는 잘못된 중소형주를 투자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걸 인정해 주느냐, 이거를 보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또 그 시장이 인정을 하고 이런 또 가치가 좋은 기업들 보면 대부분 주가 추세가 우상향 기조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제가 여러 기업들의 10년치 데이터 설명드렸지만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주가가 대체적으로 중간에 뭐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우상향으로 가거든요.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류 바람이 불면서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SM을 비롯해가지고 JYP, 뭐 YG엔터 이래가지고 3인방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BTS가 나오면서 이제 하이브 주가가 또 잘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시총은 좀 거기는 못 미치지만 하이브라든가 뭐 SM이라든가 JYP 이런 기업들이 한류로 묶어서 사실은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BTS 같은 경우도 지금 빌보드 차트죠. 빌보드 차트 1위를 저는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예전으로 생각하면 빌보드,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런 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가 대단한 거죠.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JYP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보면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지표.
자, 지표를 보면은 2조 3천억인데 매출액이 작년에 1,900억이거든요. 뭐 조 단위도 아니고 매출이 1,900밖에 안 돼요. 시총 2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600억이 좀 안 되거든요. 579억. PER 뭐 10배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시총은 2조 3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장성이나 매출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까 설명드린 그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런 거에 못 미치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인데 요거는 지금 JYP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요. 주가 요건 10년치가 아니고요. 2016년, 17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입니다.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마르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2017년 그 초에 보면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JYP한테가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 5,000원 수준이었어요. 좀 기억이 나실 분 계실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은. 5,0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66,000원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가가 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대비해서 6만 원이니까 10배가죠. 이거 10배가 넘게 났죠. 근데 이거는 10년도 안 걸렸어요. 2016년, 17년이었으니까 한 6년 정도? 그죠? 5, 6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10배가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났을까?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표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시총이 2조 4천억 정도더라고 말씀드렸죠. 2조 3천억인데 순이익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나고 매출도 한 1,000억대예요. 2,000억도 안 돼요, 아직. 근데 주가는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올라야 되죠? 앞서 설명드린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기업들도 있는데 왜 10배가 올라야 됩니까? 그리고 JYP 보면은 주가가 중간에 조정도 별로 크게 안 받았어요. 중간에 한번 살짝 이렇게 2019년에 빠진 거, 그때 팬데믹 있을 때 그때 주가는 좀 내려온 거 말고는 주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화면을 아까 처음에 보시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핵심 기업이 아이돌이에요. 얘들은 이익보다는 자산이 아이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트와이스라는 그 여성 걸그룹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남성 그룹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 기업이 또 최근에 이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친구들이 또 빌보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2의 BTS가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은 JYP의 핵심 자산은 이 아이돌이에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얘네들이란 말이죠. 한류를 이끌고 있는 이런 아이돌들입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훌륭하다고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시장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투자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야, 이건 뭐 매출도 뭐 성장성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1,000억대 나오고 이익도 한 5, 600억밖에 안 나는데 왜 시총이 2조 3천억이고 주가가 한 5, 6년 대비해서 10배가 올랐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그만한 가치로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치가 아니라 얘네들이 앞으로 2, 3년 지나면 JYP라는 기업은 수익이 500억이 아니라 2천억, 3천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유튜브 뭐 조회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살아있고 더 뻗어 나가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도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강한 이유입니다. 그거를 투자자 여러분께서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그걸 꼭 인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건 월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그 기술주 중에 보면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이 기업 탐방을 제가 10년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2번인가 갔었던 것 같아요. 탐방을 갔다 왔던 기업인데 지금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8,500억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 회사가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예요. 납품을 해요. 근데 이 현미경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뭐 과학 쪽에 또 학문 쪽 이런 쪽에서 많이 학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자 현미경의 핵심 가치인데 이게 왜 떴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이게 이제 용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미세화가 됩니다. 점점 작아지고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검사할 때 원자 현미경이 필요하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야지 불량이 안 나고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신기술에 대한 가치죠. 그죠? 한번 볼게요. 주가 흐름을. 자, 파커 시스템즈의 주가를 보면 10년 요것도 10년은 아니고요. 2015년도부터의 흐름이니까 한 7년, 6, 7년 정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한 6, 7년 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7,300원, 만 원이 안 됐거든요. 만 원이 안 됐어요. 자, 만 원이 안 됐었는데 7년 전쯤에.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최근에 1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16배가 올랐습니다. 16배가. 10년도 안 걸렸어요. 6, 7년 만에 16배가 오를 수 있나요? 예, 아까도 뭐 그런 기업들 많았는데 아마 파크 시스템스를 아시는 투자자분도 계시고 잠깐 흘려 지나갔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주가가. 왜 올랐습니까, 이렇게? 이 기업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앞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심 가치가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모든 공정에, 반도체 공정에 이제 쓰일 거로 기대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의외인 것은 이 실적을 잘 보시면요. 좀 놀라실 거예요.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이 되는데 이 기업의 그 매출액을 보시면요.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 성장성도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아주 뭐 괄목할 만한 크게 막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850억, 작년에 매출이 850억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지금 그 10년 동안, 그 전에는 뭐 적자였거나 더 적었겠죠. 지금 176억이거든요. 176억. 그러면 순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은 지금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91억이에요. 그럼 순이익으로 계산하면은 사실 시가총액 1,000억 정도, 900억, 1,000억이 적당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 프리미엄 주면 한 2, 3천억. 근데 시총이 지금 8,500억이거든요. 좀 납득이 되시나요? 투자 여러분께서. 그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평가를 받지? 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주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가 한번 볼게요. 자, 주가를 보면 자, 주가죠. 주가를 보시면 별로 조정을 보인 구간도 별로 없어요. 보시면 조정이 좀 쉬어간 구간은 있습니다. 그냥 횡보한 구간은 있지만 조정을 보인 구간이 별로 없어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파커 시스템스? 그죠?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 가치에 열광을 하고 이 가치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시장이 이렇게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는 건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시장의 민낯이고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뒤에 테마주 얘기를 잠깐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기업을 보실 때 사실 테마주를 많이 보세요. 그죠? 투자를 아까 제가 지금 정말 주옥 같은 기업들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대형주부터 해서 뭐 여러 기술주들이라든지 바이오 여러 정보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테마주를 넣었냐면 테마주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테마주 투자가 한편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죠? 매일매일 이슈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뭐 비철금속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급등했다가, 그죠? 또는 뭐 최근에 비근한 예로 뭐 테마주를 많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테마주를 빼놓을 수는 없어. 설명은 드리는데 요걸 유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테마주 투자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많지만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테마주는 아까 그 기업들의 그 핵심 가치가 성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목을 잠깐 받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 그건 테마가 아니죠. 그건 성장 산업, 2차전지처럼 성장 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주목을 잠깐 받는 이슈가 형성이 됐을 때 급등을 합니다. 쫙 올랐다가 이슈가 테마가 둔화되면 주가가 급락 이렇게 확 빠져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서 기다리거나 뭐 초입에서 하신 분들은 좋은데 올랐다가 그 위쪽에서 만약에 물리시게 되면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투자는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맘대로 안 가죠. 그죠?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딱 산 타이밍이 저점이고 팔 때 고점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주가는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등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투기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거 급등해서 한번 사볼까 했는데 더 빠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테마주 투자는 한편 달콤한 사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투자 중에 하나다라는 걸 설명을 좀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그 테마주 대선 테마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서 주가가 급등락한 사례입니다. 이제 안랩이라는 기업도 이렇게 더 움직였는데 종목은 써니전자를 좀 가져와 봤어요. 사실 안랩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또 우량주의 또 흐름도 좀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써니전자를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면은 써니전자도 항상 안철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주가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오른 게 2배예요. 여기가 3,000원대고 여기가 6,500원대니까 2배 정도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 옛날에 저 때가 언제냐면 2019년, 2020년 저 때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네요. 팬데믹 때 그랬었고. 그래서 주가 굉장히 등락이 큰데 뭘 설명드리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좋을 때는 급등을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잘못 잡으면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만약에 한 5,000원 정도, 6,500원까지 갔다가 5,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반토막 이상 났죠. 그죠? 굉장히 반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올라와 주면 좋은데 쉬는 구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잘 아시지만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염병과 그 동물들의 전염병 같은 게 많이 났을 때 오르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은 등락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돼지열병 막 한참 그 유행하고 했을 때 보면 주가 흐름이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것도 2배 정도 되거든요. 10,000원 초반대에서 이게 30,000원이니까 한 2~3배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사면은요 쉬는 시간이 몇 년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사셨다라고 하면요 지금 몇 년입니까? 한 4년 동안 별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는 이게 참 안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테마가 안 움직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 하락하거나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물려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주 흐름은 뭐 사실 많이들 투자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많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설명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모나리자의 차트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모나리자도 보면 그 우리가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계속 우상향하면 좋은데 주가 흐름이 반짝하는 경우가 많죠. 과거도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월봉이라서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16년, 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에요. 이게 이 간격이.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물리셨다 그러면 원위치 오는데 3년 걸립니다. 3년. 그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는 핫하긴 하지만 좀 잘못 먹으면은 좀 독을 먹을 수 있는, 그죠? 굉장히
사과지만 독이 든 사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 아주 소액으로 하시거나 굉장히 발빠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테마주 투자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잘못 투자하셔가지고 주식 투자 나 안 할래 이러신 분도 좀 많이 계신데 이런 위험성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니켈 선물이죠. 니켈 선물도 변동이 컸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는 가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죠? 그래서 핫할 때는 핫하지만, 죄송합니다. 핫할 때는 핫하지만, 핫할 때는 핫하지만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좀 니켈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가죠.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유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질 때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2019년, 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나오고 막 이러면서 유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엄청나게 주가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지금 얼마냐면요. 만약에 많이 빠졌다고, 테마흐름이라고 많이 빠졌다 그래서 유가를 내가 2만 원에 사셨다라고 하면요. 지금 주가가 4,800원이거든요. 네. 한 2년 내내 큰 손실에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 투자는 핫하지만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오늘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기업을 체크하고 선택할 때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있느냐,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시장은 성장 기대감에 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결국은 물론 성장 기대감이 큰 기업들은 실적으로도 전환이 되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다시 주가가 크게, 아까 뭐 NC소프트라든가 LG 성월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보셨지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장 기대감이 계속 크게 작용하느냐, 유지되느냐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지속되는지를 항상 체크하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요거 꼭 주의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장 가치가 훼손이 되느냐. 성장 가치 훼손되면요, 빨리 발빠르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훼손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훼손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당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가치가 유지되느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장이 인정하는 아이템이냐, 뭐 아이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신기술이라든지 이거를 시장이 인정해 주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빨간 글씨 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앞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실 때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들에 투자하신다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거든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투자 원칙과 포트폴리오 설정이라는 주제로 또 매일매일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제가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7시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지표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